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명 내용. 아니 저기 원문이 나왔어? 전문이? 전문은 성명은 당연히 나왔죠. 번역이 안 돼 있지. 그래. 누가 번역해 줄까? 글쎄요. 누군가 번역할 전문 번역은 안 하더라고 주로. 자기들 필요한 내용만 샥샥. 그러니까. 자, 연합뉴스. 자, 그 소문난 잔치에 뭐 없다고 볼 거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맥없이 나오는데. 이럴 거면 뭐 상원 의원하고 뭐 이거 뭐. 네, 주권방송 후원회원 되어 주세요. 우리 회하고. 전 옆에서 듣고 있을게요. 지금 시작했어? 녹음? 좀 문을 닫아줘. 뭐하냐? 잡음 들어가잖아. 뭐하냐? 문 닫아 얼른. 문 안 닫고.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닫고 닫으라고. 녹음 시작하고 있으니까. 문을 정신 좀 차려. 문을 왜 열어놔? 뭐 하자는 판이야 지금. 아, 잡음이 들어가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일부러 문을 열어놔. 잡음 들어갈 거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지. 아, 우리 핸드폰을 녹음했거든 진짜. 연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략 회의를 했는데 막 누출된 거야 막 이게. 녹취록이야. 누구야? 우리 안에 뿌락치가 있다. 저는 그런 컨셉을 생각했는데 그래? 처음에 청기누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연기 잘해야 돼. 좀 지직지직거리고 유출 뭐 이런 거. 계속 유출돼 매주. 주권 방송 내 뿌락치에. 대선 전략회의. 야, 저놈들이 진짜 이 정세를 보는 게 저렇구나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겠네. 이게 그건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해요 그러면. 얼른 시작합시다. 정세 토론 합시다. 나 저기 점심 약속 있어. 저도 점심 약속 있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 네. 몇 시까지 하게 그러면? 자, 15분 후에. 몇 시야 지금? 아닙니다. 10시 45분입니다. 30분만 합시다. 네. 정세 우리 매일 이제 대선이 12일 남았나 이제? 네. 매일매일 이제 코앞입니다. 우리의 긴장감을 좀 높일 필요도 있고 어제 또 이해찬 선대 뭐지 고문인가 민주당 지금 민주당 고문인데 선본에서는 뭘 맡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뭐 긴장해야 된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좀 있대. 아, 긴장해야죠. 지금 아니 지지율 격차가 지금 한 15% 정도 나잖아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 오늘 보니까 한 20% 가까이 나던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바른정당 쪽에서 뭐 후보 단일화 하자 얘기는 했는데 뭐 다른 후보들 다 안 받았어요. 심지어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도 안 받았어요. 뭐를? 단일화 하자는 걸. 아니 뭐 저기 토론해가지고 3자 뭐 하자 이런 거 아니야? 공식 제안한다고? 긴급 의총에서 제안을 했는데 정작 바른정당 후보조차 나는 후보는 안 한다고 할 수 있지. 안 한다. 자기 당에서 결정한 건데. 당명을 따라야지. 아니면 탈당할 거야 또? 아니 근데 지금 포지션은 유승민은 끝까지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맞아. 왜냐면 아닌 척 해야지. 아닌 척하다가 나중에 날아가는 거지 그냥. 그렇죠. 아니 당에서 그 후보를 딱 주저앉히는 거죠. 그 주저앉히면 유승민 또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차피 용도 폐기 되는데 뭐 관계 없는 거지. 또 배신자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맞아. 그 배신자네. 동네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유승민은 끝까지 단일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왜? 그래야지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런 대세론에 취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유승민이가 그걸 생각하냐고. 그 판까지 생각하냐고. 자기는 진짜 하기 싫은 건데. 그런 거는 관심 없죠. 걔는 어차피 용도 폐기 됐는데 이제. 근데 걔 본인 자체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지지율이 안 오르는데 뭐 끝난 거지 그러면 뭐. 아이고 그래도 아니 본인 개인은 차기를 노리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계속 가고 싶겠지. 최대한 뭐 자기 뭐 인지도를 쌓아놔야 다음에 나갈 때는 그래도 10%라도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10%나 1%. 아니 홍준표하고 그다음에 조원진하고 남재진하고 단일한다는 토론회 해가지고 단일한다던데. 그거는 뭐 단일화 하라 그러고. 거기야 뭐 단일화 해봐야 어차피 홍준표인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율, 유승민 지지율 이 전부 안철수로 가면 사실 엇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 그리고 심상정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8%까지 올랐다는데. 심상정
그 완주하고 그 지지율 그대로 유지하면 사실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해볼 만한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홍준표 지지율이 다 이쪽으로 와줘야 되는데 홍준표가 출마한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지. 좀 애매하죠. 홍준표가 끝까지 완주하는데 사람들이 홍준표 다 안 찍고 안철수로 찍어. 그렇게 그런 조직이 없을 것 같은데. 홍준표는 강제적으로 주저앉히거나 근데 홍준표 역할은 필요해요. 왜냐면은 보수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탄핵으로 날아갔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무조건적인 한미 동맹이나 보수 이것을 지지하는 묻지마 이 보수 콘크리트 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야들이 나중에 뭘 하더라도 해먹을 거니까 하나의 이제 뭐 종잣돈 같은 형식으로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홍준표를 완전히 주저앉히거나 자유한국당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고 그거는 사실 대한민국이 더 이제 민주적으로 진보적으로 나가는 과정이 돼버리니까 보수 세력이 바라는 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역할이 최소화 되는 게 그러니까 돼지 발전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득표는 최소로 하는. 네, 득표를 득표를 줄인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철수한테 가도록. 그 아니 그 정도 조직력이나 이렇게 될까? 조직력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콘크리트 지지율이 이게 지지층이 있는데 네. 홍준표를 지지했는데 전마도 개파이네. 근데 투표를 안 해버리지. 아니 지금 10% 넘게 나오고 안철수한테 있잖아요. 갈까? 홍준표가 10%가 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TV 토론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준표는 어차피 찍어도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치. 10몇 프로는 당선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막판에 가면 결국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홍준표는 찍어도 안 될 거니까 내 표는 사표가 된다. 근데 보수층에서 근데 난 문재인 죽어도 싫어. 얘는 종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선 가능한 문재인 아닌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옛날 그 진보에서 보여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보 후보를 찍고 싶어도 보수층의 사표 심리가 작동한다. 이거 한나라당 당선될까봐 진보 후보를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3자 단일 얘기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 그런 게 작동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홍준표 찍는 사람들은 이성이 없다? 그 돼지 발전제 나와도 그거 뭐 젊은 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사람들 무서워 70대, 진짜. 60대 분들인데 남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심리가 또 있다니까. 그러면은 강제로 주저앉히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퇴를 시킬 수 있다. 홍준표를 보이지 않는 선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가능하지 않냐. 어떻게 눌러앉히지? 지는 끝까지 하겠다고 할 거 아니야. 더 센 게 있을 수 있지. 더 센 거? 돼지 발전제를 능가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마약?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가 TV 있지? 토론에 그런 걸 던져야 된다니까요. 누가?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 그 이후에 돼지 발전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던져버려야지.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그냥 젊은 치기에 45년 전에 그랬다는 건데 그 뒤에 또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얘기를 그러면 안 아니 듣고 우리의 전략이야. 홍준표를 주저앉혀야 되는 전략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홍준표를 주저앉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홍준표 입장에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홍준표를 주저앉히려면 다른 것들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를테면 경남도지사 할 때 주민소환제 가다가 거의 막판에 유해무해 돼가지고 살아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남 의료원, 진주 의료원 이런 사건들도 있고 얘가 홍준표가 문제가 많은 애라고. 지금 그 재판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게 대법 판결이 지금 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대법 판결 났어요 기각으로. 기억났어? 그래서 고법으로 좀 내려갔어요. 일부 유죄로 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고법에서 다시 재판해야 되는데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당선됐는데 감옥까지는 안 가겠지. 아무튼 당선 무효가 돼버린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니면 뭐 정환되면 뭐 심장마비도 갈 수도 있고. 그 청기 누소리. 누가 뭐 데스노트 쓰나? 근데 어쨌든 보수층에서는 누가 모르죠 VX 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에 발라? 공항에서 양손에다가 물 묻히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대구에서 막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세 명이 단일화를 해야 보수가 살아날 길이 생긴다.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안철수를 통해서 부활을 꿈꾼다. 맞나? 그렇죠. 보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문재인이 무조건 싫은 거 아니에요. 저는 종북이니까. 이 보수 입장에서는 종북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종북이야. 그치 주적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대. 충분히 가능하죠. 주적을 인정하는 사람들 다 모여. 근데 실제 그래서 그런 게 다 부인을 하고 국민의당은 약간 조건부 부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서
동의를 해버리면 그 스스로 보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게 얘기가 돼버리니까 이른바 중도나 호남층의 표들이 그쵸.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뭐 3자가 모여서 여론조사로 단일화 하자 이런 건 못 한다는 거지. 계속 그쵸. 국민의당은 계속 반대하죠. 안철수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십시오. 이러고 있을 거예요. 홍준표하고 계속 싸워야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당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안들을 내버릴 수도 있다고. 또 파격적으로. 남북 관계 책임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북핵 문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 혹하잖아요. 그런 좌와 식으로, 우를 넘나드는. 그런 식으로 이게 구조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진보 세력 이제 분열되고 나서 대놓고 우클릭을 막 하잖아요. 어차피 왼쪽은 우리를 찍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하면서 이제 중도 공략으로 대놓고 우클릭을 하는데 이거랑 같은 구조라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놓고 좌클릭을 할 수도 있다. 아직은 없잖아. 이제 하겠죠 이제 국민의당이 대놓고 좌클릭을 한다? 할 거다. 아, 앞으로 이제 TV 토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선이 보수층을 안철수로 밀어줄 테니까 네. 보이는 형식으로는 좌클릭을 한다. 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를테면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문재인과의 이 추격을 접전 양상으로 들어오는데 여론조사 공표가 만약에 끝나잖아요. 이제 여론조사 공표 못 하잖아요. 5월 3일부터 못 네. 하죠. 그러고 나서 유승민, 홍준표 주저앉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선 때 표를 딱 깠는데 샤이 안철수가 많더라.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겠지. 부정선거라고. 근데 딱 얘기 나오죠. 미국을 봐라. 샤이 트럼프가 있지 않았냐. 대한민국으로 그게 왜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띵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저는 좌클릭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계속 우클릭을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 전에 딱 들어가니까 계속 우클릭을 하는 발언들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좌클릭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 이미지는 쟤는 뭐냐 그냥 왔다 갔다 완전히 정신없는 애다.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보수층을 최대한 끌어안기 위해서 우클릭을 계속하고 그래서 보수층들한테 나도 보수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주저앉히면 그 표들을 그냥 싹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3자가 무조건 단일화 한다는 거야 분석이? 이게 이제 사실상의 단일화인 거죠. 사실상의 이게 단일화죠. 두 명을 주저앉혀서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막 3당 합당처럼 손들고 그쵸. 이제 대놓고 했는데 하는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쵸. 근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될 거다. 네. 전망 그거. 그렇죠. 예를 들면 유승민이 문재인의 종북 당선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사퇴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네. 어거지로 단일화 시킨다. 그 바른정당에서 그 의원총회에서 나온 명분이 그거더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문재인의 당선만큼 막아야 한다고. 아니 저 홍준표도 그런 거지 뭐 좌파 정부 탄생 안 된다고 뭐 그랬으니까. 자 그럼 3당의 보수 공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말 국민 지지율을 안철수에게 몰아주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럴싸한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제 선거 개입하고 부정선거 그렇죠. 개표 조작해버릴 수 하는 있으니까. 거니까. 그러면 지금 댓글 알바 부대 뭐 하겠어요? 나중에 국정원 애들 쫙 풀어가지고 가짜 뉴스 막 양산하면 박빙이다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박빙인가? 설마 하다가 나중에 개표를 딱 깠는데 진짜 박빙이었네. 안철수가 간발의 차로 이겼다. 그러면 와 정말 박빙이었구나. 저런 바보 같은 문재인 캠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난 총선도 여론조사가 안 맞더니 정말 저렇게 멍청한 캠프를 봤나? 뭐 이런 거죠. 문재인의 책임론으로 또 그리고 또 문재인 또 바로 한마디 할 거 아닙니까? 증거 맞다. 결과를 승복합니다. 정견 대선합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심각하네.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저런 생각한단 말이야. 호남의 지지를 어쨌든 받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호남 민심이 그거를 지지해 줄까? 근데 호남 민심보다는 대구의 민심이 더 중요하죠. 인구수가 더 많으니까. 영향력이 그래서 수도권 민심은 이미 문재인 쪽으로 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서울 민심은 삐까삐까하고 경기 민심은 문재인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고향 안동 갔더니 어른들 내에서 벌써 안철수로 지금 정량 찾고 있더라고.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안철수가 뭐냐면 문재인이 카톡 도는 내용이 문재인이
이 이름을 막 속여서 몰래 북한을 갔다 왔다는 거야. 미리 북설? 그래서 이제 내통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철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종북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후신들 두 얘네 바른해야 하고 뭐 누구냐 자유한국당 얘네들은 아예 안 돼. 걔네들은 이거는 또 막 확고하더라고 그런 인식은. 그 반 옛날에 반 새누리 정서는 엄청 커져 있는데 문재인은 아니고 안철수다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요. 또 인위적으로 이제 3당 3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되면 할 수 없다. 거기에 플러스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될 거냐.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부정선거인지를 잘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차가 아슬아슬 그러니까 여론이 엇비슷해야 된다. 그래야 부정선거를 해도 티가 안 나는 거고. 근데 5월 3일 이후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되니까 지금은 격차가 막 10% 20% 이렇게 나 있어도 그 안에 이제 막 후보 사퇴하고 막 사실상의 뭐 낙마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야 여론이 지금 아직도 계속 10% 20% 벌어져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이제 이쪽 선본이든 명의로 해서 내 자체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돌리는 거지. 그래서 유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역전됐다 뭐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역으로 지지율 격차가 엄청 많이 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서 안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재인과 문재인 캠프와 지지자들에게 안일한 그 자세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이겼네 이제 뭐 볼 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제 개표도 감시 제대로 안 하고 뭐 개표 조작을 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다들 안일하게 그냥 참관인들 다 그냥 일찍 집에 가고 어차피 뭐 까봐야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가버리고. 아니 근데 이거 시민회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지난번에 부정선거를 한번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뭐냐 그 김경수죠 동작갑에 국정원 인사부장 아니 김병기 김병기 맞다. 김경수는 봉하고. 그렇군요. 이름 비슷하네. 영입을 하고 이번에 알파팀 이제 양심선언 했잖아요. 그래서 쉬운 구조는 아니라고 봐요. 국정원 애들도 예전보다 어려웠지. 그런데 쉬운 구조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다가 제가 만나보니까 이런 정서들이 많더라고. 지금 이 촛불 열기에 부정선거하다가 걸리면 작살 나는 건데 가들이 하겠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입장에서 지금 이대로 가서 문재인이 집권에 뭐 물론 적폐청산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국가정부 국내 파트 정리한다는 거 모든 후보들 다 일치하는 견해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원 입장에서는 작살 나는구나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선거 개입 하겠냐 안 하겠냐. 일미 알파팀 양심선언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거의 이 기정사실로 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안일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오늘 딱 보도 딱 보니까 제목만 봤는데 문재인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심상정 진보 쪽으로 간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 문재인 대설론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안심하고 이제 진보 키우자 이제 그렇죠. 그런 인식이 정말 아니란 인식의 대표적인 진보 쪽에서 그런 생각하더라고.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막 긴장해야 된다 그러고 하루 전까지라도 긴장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보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정의당 사람들이 일단 기분 좋으니까 지지율 오르면 막 이제 막 하는 거죠. 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심상정 굉장히 많이 띄워줄 것 같아. 지금도 약간 띄워주는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띄워주죠. 진보 개혁제 한겨레 신문이 심상정을 뭐 너무 많이 띄운다는 뭐 그런 좀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치권 입문율에 심상정 최고가 칠 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거지 이게. 그쵸.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심상정 끝까지 완주하기를 또 바라는. 근데 내가 정의당이었으면은 이럴 때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이럴 때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적폐청산을 갑시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줘서 정말 고맙고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뭐 홍준표 잡고 이제 안철수 잡고 문재인 잡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싫더라고. 자기를 찍어야 자기가 촛불을 뭐라 하더라?
촛불 민심을 반영하는 거는 자기를 찍는 거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초반에 하던데. 제일 좋은 거는 그 반문연대가 아니라 문재인 캠프에 적폐청산연대를 제안하고 문재인 후보 같이 적폐청산합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잖아요. 아니 이때 난 문재인 캠프가 그거를 해줘야 좋지. 문재인 캠프가 먼저 먼저 제안하는 게 좋지. 가능할까? 적폐청산연대를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공동정부를 지금 당내에 서로 다른 계파들끼리 그 공동정부라 자꾸 얘기하던데 통합정부 얘기는 웃기는 얘기고 같은 당내에서 무슨 공동정부야? 그래서 뭐 정의당, 그 민중연합당 포함해서 다 제안해야지. 진보정당까지 그렇죠. 해서 촛불 기구 범국민적 촛불 기구를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자 뭐 이런 적폐 청산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국민들은 정말 이게 막 조마조마하고 이게 막 어떻게 쟤네들을 제압할까 이런 이렇게 골몰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지네들이 느슨해가지고 말이야 정치권이.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저번에 아니 근데 썼지. 그게 이제 민주당 내에도 적폐가 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먼저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이재명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되죠 그거를. 당신이 이거는 당신이 잘하니까. 그럼 야 당신이 지금 잘하는 사퇴해야 되는데야 시장을. 시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당내에서 직을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당내에서 너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라. 겸직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뭐 적폐청산을 하세요. 아니 정권대사 같은 역할을 얘기하는 거잖아. 정권대사 야당들을 만나가지고 네, 같이 그렇죠, 힘합시다. 그 선거운동 아닌가? 선거운동 될 수 있죠. 그지. 네. 그 선거운동 될 수. 그러면 시장직을 고심 끝에 사퇴해야 되겠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교복 문제 때문에 지금 또 싸움 시작하셨더만. 무슨 문제요? 교복 무상화. 교복 무상. 고교- 또 의회에서 막 반대. 야 예산 삭감해가지고. 교복 좀 주면 안 되나? 진짜 여기는 지금 자식이 고등학생이니까 교복을 입어봤겠네요. 입어본 적이 없지. 중학교 때 입어봤지. 고등학교가 교복 안 입어요? 고등학생이 아직. 아직. 맞다. 헷갈렸다. 중학교 때는 입었겠구나. 입었지. 그 이제 우리 애도 비싸. 우리 애도 교복을 이제 입었잖아요. 처음 올해. 야, 근데 교복을 학교에서 계속 교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디자인을. 그래가지고 물려 입지 못하게. 근데 그거 저기 경기 교육감 막 물려주기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아니야.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뭐 학교에서야 뭐 뭔가 뭐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버리면 이거 이제 교복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야 이거. 야 또 개성공단 때문에야 맞아요. 가격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교복 가격이 올라오는 물량을 못 맞추고. 사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왜 8분이야? 뭔 8분? 다음에 밥 먹으러 가려면. 빨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드가 대선 개입이다. 음. 사드 배치가 대선 개입이다. 그렇죠. 대놓고 한 거죠 이거. 일단은 좀스러운 놈들. 사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있어요. 문재인이 당선되면 사드 배치한 데서 잡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얼른 재빨리. 그러니까 왠지 불안해. 문재인이 당선될 것 같아. 불안하니까 일단 알박기 싹 들어가고 이미 배치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문재인이 왜 저랑 상의도 없이 하셨습니까라고도 뭐 어쩌라고 미안한데 늦었어. 전략상 그랬다. 대북. 야 지금 북한이 언제 미사일 쏠 줄 모르는데 빨리 해야지. 미국 애들 할 얘기 되게 많죠. 그러니까 빨리 대북 대결에 나서셔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하시자고 이렇게 제안하면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다 얘기된 건데 왜 그러시냐고. 그럼 뭐. 그래서 완전히 문재인 물 먹이려고 뭐 작정하고 이거 한 거다. 그럼 이제 문재인 입장이 되게 궁색해졌잖아요. 정권 교체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뒤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문 후보님 나중에 부담되실까봐 우리가 미리 해드려. 오히려 민주당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그쪽 회의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 속내를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아마 뭐 그러지 그럴 수도 않을까. 있겠다. 지금 그 대한민국이 초유의 사태인데 대통령이 없어요. 그리고 주한미 대사도 없어요. 대사 대리가 있더만. 네, 대사. 걔도 뭐 리포트인가 뭐 마크인가 뭐 그러던데. 그리고 고난미 대사가 없구나. 대통령은 야, 그 저기- 권한대행이고 누구냐 마크 리포트 네. 보잉사로 간 거 아니야? 보인사? 영업사원으로 갔어. 노골적이다. 어쨌든 뭐 근데 그 이제
이 의사 결정권자가 없는 초유의 사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상황에서 그냥 속전속결로 사드 쫙 밀어 넣어버리고. 야 어차피 뭐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거. 미국이 이 상황은. 한국 보기를 그렇게 봤지 뭐. 응. 정권이 있으나 마나 뭐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거부들인데. 주한미 대사가 지금 없으면 전쟁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왜? 주한미 사령관은 있으니까. 근데 그 해리슨 누구냐 그 태평양 사령관 걔가 그랬잖아요. 칼빈슨 거짓말 모든 건 내 책임이다. 왜? 자기가 뭐 잘못 말했나 모르겠는데 그냥 뭐 뒤집어 쓴 거지 뭐. 아무튼 지금 필리핀까지 시청대 낸 왔다고 거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저는 사드 배치했다는 것도 좀 가짜 뉴스인가? 아니 그거 야 소속내 주민들이 있는데 아니 근데 갖다 놨는데 빈 깡통을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갖다 놨는데 이제 핵심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중국이 반발하고 있고 중미 정상회담을 하고 뭐 대북 압박을 합의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배치하는 게 순수하게 국내용이니까 국내용? 어느 나라? 아니 한국 대선용이냐 이거지. 아 아니죠. 사드를 그런데 활용할 수는 없죠 미국이. 아니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짝짝꿍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그 뉴스 봤어요? 북에서 그 4월 15일, 25일 중국 대표단 초청하기 위해서 북한 대표단을 이제 중국에 보냈는데 시진핑이 매우 강력한 언사로 이제 북한 대표단 협박을 해서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아무 미사일도 안 쏘고 핵도 안 쏘는 거다. 뉴스 나왔더라고. 야. 근데 뭐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근데? 트럼프의 작전이 먹힌 거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국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 압박하고. 아 근데 근데 아무리 봐도 가짜 뉴스다 그거.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되게 신빙성 있게 생각을 하더라고. 아니 그럴듯하게 썼어 기사를. 근데 4월 15일 날 일단 보여줄 건 보여줬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종 세트 아무튼 보여주고 4월 25일 날도 저기 했잖아요. 화력 훈련. 근데 그건 아무리 봐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야 북한이 분명히 25일 날 뭐 할 거다 하니까 북에서 뭐라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냥 넘어가면 왠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하나 화력 훈련이라도 좀 보여주자. 근데 저는 화력 훈련을 최대 규모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주는 양상을 보면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재래식 실탄 재고 처리? 땡처리하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남아 돌아? 아니 겁나게 쏘더라고 진짜. 엄청나게 깔아놓고 막 쏴지겠는데. 그러니까 재고 처리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항공모함 온다니까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공모함 오면 박살난다. 근데 아무래도 옳지 항공모함을 그 재래식 대포로 그걸로 항공모함 떼는 난 납득이 잘 안 가가지고. 대포로 항공모함 맞출 수도 있나 보지. 근데 이제 그게 항공모함을 가상하고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냥- 해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상으로 뭔가가 오면 해안 방어 훈련인데 해안 방어를 하겠다. 주로 지금 계속 동해로 뭐 칼빈슨 온다 얘기하니까 상징적으로 그럴 한 때는 거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상륙 강습함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뭐죠? 그 보놈 리처드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그런 게 내륙까지 진입을 하고 항공모함은 원래 그까지 안 와요.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안 이제 적어도 이제 100km, 200km 바깥에서 있고 그 영해 바깥에 있는가? 영해 바깥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연안까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일반 대포가 포격 범위 내로는 안 들어가죠. 미사일로 맞춰야지 항공모함. 네. 그 미사일은 이제 뭐 대한 미사일은 이런 걸로 이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핵으로 쏘던가.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칼빈슨호가 한국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왔어. 뻥이었네. 그래서 아니야 진짜 간다 이번엔. 그리고 다시 이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쟤 뭐야 뻥치네? 가짜 뉴스 제조기. 그러니까 트럼프란 대통령이 워낙 좀 기인이긴 한데 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저런 식으로 뻥을 치냐. 그러니까 미국의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별로 잘한 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당장은 뭐 심리전이네 어쩌나 하는데 그거 다 헛소리고 결국은 아니 보수 쪽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 약간 아니에요. 신뢰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로 출동을 시켰는데 뭔가 갑자기 생각이 변해서 야 빠꾸 그렇게 한 거 아닌가? 호주에서 훈련했다고 하더만. 아니 호주 훈련을 가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뭐 그런 되돌아 얘기 했어요. 근데 한반도로 실제로는 간 거다. 호주에 간 거잖아요.
갔나? 호주에 갔어요? 호주에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 거기 있었다는 거고, 그 지금 필리핀까지 왔대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얘 이제 양상은 한반도 쪽으로 오다가 다시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S 그땐- 공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ARS 좋아요. 좌표 찍어 봅시다. AIS를 항적도를 한번 봅시다. 칼빈슨의 AIS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해보라고 해. 그게 아무튼 뭔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중간에. 그리고 그때 북에서 뭔가 쏜 게 아니냐. 그 북에서 그 탄도미사일 쐈는데 실패했다라고 보도가 한번 된 적 있잖아요. 실패가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대북 강경 정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 작전을 변경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그냥 맞추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오늘 저기 기사 트럼프의 대북 정책 발표했죠. 그 상원이 기사가 이게 연결을 딱 되면은 아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싶더라고. 저는 오늘 뭐 페이스북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딱 나오더라고요. 뭐야 딱 눌렀는데 미국이야. 미국에서 났더만. 했어? 미니트맨 3. 오늘? 그래서 에이 뭐야. 북에서 쏜 전쟁이지 그러면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면. 북한이 쏘면 아니 미국이든 북이 미국 애들 어디로 쏜지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서쪽으로 쏘지 않나? 캘리포니아 저 서쪽으로. 근데 갑자기 대북 정책 발표하면서 동시에 했었구만. 그렇죠. 근데 미니트맨 3는 원래 1년에 두세 번씩 쏴요. 정기적으로. 왜? 그게 엄청 오래된 미사일이잖아요. 낡은 미사일이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성능 테스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너무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 그것도 해체하면 되지. 재고 땡 처리하는 건가요? 기름 아니 근데 닦고 그건 조이고 기름칠하자. 시기 조절은 정책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시기 조절은 하죠. 대북 정책을 발표했는데 특이하게 상원들한테 다 브리핑을 한다 그랬나?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공동 성명을 내고 공동 성명가 냈어 대북 정책으로. 이게 좀 이례적인 형식인 거지. 처음이죠. 이런 거. 근데 내용은 뭐 똑같던. 오바마의 재탕?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딱 그 봤나? 내 거. 아니요. 실패의 연속. 무지의 계승. 오바마 무지의 계승. 실패의 연속. 파산 예고된 파산. 멋지지. 뭐 좀 시를 쓰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니 이 규정이 그러니까 정세 그리고 북에 대한 그 돌아가는 판에 대한 무지한 것이 이제 계승이 됐고 오바마한테도 또 실패의 연속을 또 자임한 거다 지금 대북 정책이 이런 거고 또 파산이 예고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뭐 비공개 브리핑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거 나오나 보다 했더니 성명 내용 보니까 뭐 새로운 게 없네. 그래서 칼빈스노 사태하고 이거랑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얘네들이 결국은 대화로 나가는가 싶은데. 근데 대화로 나가는데 당장은 무력 시위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대륙간. 그러니까 경제 외교 압박을 하고 대화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북미 간은 더 이렇게 치열한 대결이 펼치지 않겠나. 근데 원래 흔히 보면 대화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불이성이 있는 건데 정말로 이제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고 선제타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뭐 중동이나 이런 데 공격하는 건 모르겠는데 전면전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를 제의하거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평화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행각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게 원래는 이 군사적 기습의 측면에서는 이를테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방해 전파들, 이렇게 가짜 뉴스들 막 날리지 않습니까? 저는 더 위험하다 지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게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대로 놔두면 북한의 핵무기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핵무기라는 게 뭐 그 우라늄 농축 그거 계속 돌리면 되는 거니까 계속 늘어날 거고 미사일 개수도 계속 늘어날 거고 미사일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종류가 지금 일단 확인된 건 종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개수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이게 놔두면 놔둘수록 점점 핵미사일의 개수가 늘어나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핵미사일 개수가 늘어날수록 미국은 점점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 차라리 지금 전쟁을 하면 한 5발 맞고 끝날 걸
5년 후에 전쟁하면 50발을 맞아야 되고 근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해까진 나라끼리 전쟁이 되나? 그러니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몇 발 맞고 지금 끝내는 게 낫다. 그걸 각오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대선의 두 개의 변수, 대선 판이 확 뒤집어지는 두 개의 변수, 아까 얘기했던 3자 단일화 네. 연합 이거랑 그다음에 사드? 같은 건데 하여튼 그런 사드와 같은 뭐 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충돌까지가 예상 그쵸. 범위 내에 안보 있지 이슈. 않냐. 안보 이슈 그럼 터지면 확 그냥 바람이 누구한테 갈지 전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라. 근데 남북 간의 충돌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북미 충돌보다 더 확실하지 않나? 남북 충돌이 소규모 전투. 소규모 전투하면은 그대로 전면전이다. 뭐 근데 이런 거죠. 모르지.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예전 총 한 방 쐈다가 뭐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예전에 그 2006년인가 지방선거 때 박근혜 커터칼 사건 있잖아요. 테러. 테러 사건? 테러. 이를테면은 뭐 모르죠. 뭐 알고 보니까 이를테면 뭐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뭐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놓고 보수 후보 이제 커터칼로 하는 거지. 그런 색깔론 그런 이제 충격적 사태. 왜냐하면 2006년에 실제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네. 예. 그거까지 있겠구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북측에 대한 변수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해야겠구만. 대선 아직 남은 대선 기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변수 예상 예상 변수. 예상 시리즈 해가지고 그것도 들어가야겠네. 근데 테러를 그쪽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재인 후보를 테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재인 후보 테러하면 동정 심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테러로 아예 그냥 죽여버린다고? 출마를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여버리는 거에 더 있습니까? 무섭다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냐면 해보게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 봤을 때 딱 그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나왔던 그거. 그 다음에 페북에 문재인 후보는 경호를 강화해야겠다 이런 글들이 막 나오더라고.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대선 이제 그 본선 들어가기 전에 경선 기간에 실제로 막 테러 하겠다라는 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그 돌기도 했어요. 구구 쪽에서 문재인 내가 테러 해버려야 되는데 이번에 못했다고 막. 하긴 예전에 보면 그 태극기 집회 그런데 맞아요. 카톡 도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생각에는 뭘 봐야 되냐, 어떤 심리를 봐야 되냐면 얘네들 지금 이번 대선에서 권력 뺏기면 정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우리가 재기불능할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뭔 짓이든 한다고. 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 논의가 나올 줄 예상이나 했나? 예. 상상했어? 상상. 홍준표는 찍어요. 왜냐면 올 초부터 그 하태경부터 그랬잖아요. 그 친박 친문 빼고 모두 다 함께하자. 조갑제가 그죠. 설마 그지? 조갑제가 설계도를 짜줬는데. 조갑제는 좀 나는 좀 많이 처음에는 놀랐죠. 안철수 대선 초반에는 안철수도 우리가 손 잡고 공동정부를 꾸려야 된다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요 저는. 뭐 어쨌든 쟤네들한테 안 가고 그지? 그렇죠. 홍준표한테 붙느니 이쪽이 붙느니. 그럼 사는 건데 나는 지금 올해 대선에서 안철수가 자력으로 낙선하면 자력으로 작성하는 무슨 의미죠 이게? 뭔 의미야? 자력으로 계속 깎아먹고 있잖아 지지를. 하면 정기 은퇴할 것 같거든. 바이러스 백신이나 열심히 맞으시는 걸로. 아니 그래서 근데 상상을 우리가 정말 쟤네들의 절박한 상황 보수 쪽에 그런 것들 입장에 딱 보면 뭔 짓이든 할 수 있거든. 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끝냅시다. 회의를 끝내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 네. 끝.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건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촛불 민심은 끝장을 보는 그런 게 우리 이제 기본이라고 끝. 하는데. 고심 끝에 회의를 끝내는 걸로. 끝. 수고하셨습니다.